네, 안녕하십니까. 혈액종양내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고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저희들 암교실 주제가 유방암이고요. 사실 유방암은 이제 매년마다 아마 올해 2017년도도 막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여자 암 발생을 보면 유방이 이제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유방암이 굉장히 제일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암종이고요. 남자는 맥위암도 줄곤 있지만 위암이 여전히 1위고 폐암, 대장암, 전립선 간암인데 여자는 1위가 유방암이고 그 다음에 사실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내려가서 유방암이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는 암종이고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사실은 검사를 하고 조기 진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암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사실 이거는 갑상선 그래프라서 2012년도에 워낙 그때 이제 20, 30대 초반에 이제 초음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서 굉장히 갑상선암을 많이 진단했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진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떨어진 거는 갑상선이고 굉장히 여기서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요게 유방암입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장암은 사실은 조금 늘고 있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줄어든 양상. 그래서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떼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검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게 아닌가 얘기를 드리고 위암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네, 위암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기 이제 높았지만 점점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폐암, 자궁, 경부, 간암도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고 폐암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발생 부위가 중간에서 위쪽 바깥 부분에 제일 많이 생기긴 하지만 어디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증상은 가슴 부분에 피부색이 침착이 되거나 귤껍질까지 변하고 유두가 함몰되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그리고 가슴이나 팔 아래에 좀 두꺼운 덩어리가 뭔가 만져진다. 그리고 가슴 모양과 크기가 뭔가 이상하게 변한다. 아니면 가슴 한쪽 부분이 피부가 뭐 빨갛게 되거나 피부가 벗겨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사실은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진단 방법은 사실 많지만 일단 집에서 자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가 진단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유방을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 여부, 유두랑 피부의 함몰, 피부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양손을 위로 올려서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유방 아래쪽 부분에도 피부 함몰 여부를 관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어깨 위로 올릴 때 오른쪽 세 손가락 끝을 모아서 유방 바깥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유두를 천천히 들어서 유방을 촉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만져진 게 없는지 라고 약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이제 실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유두를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두를 꼭 쪄서 분비물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반대쪽 유방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겨드랑이로도 조금 입하선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유방암이 겨드랑이 머물이 있는지 관찰하는 이렇게 해서 생리 끝나고 한 3에서 5일 정도 뒤쯤에 이렇게 자가진단을 매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국가검진 사업에서 40세 이상에서 유방 촬영술 2년마다 하는 거를 이제 문자로 사실은 하고 있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이 사실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제 할 때 너무 좀 아프고 이제 유방을 막 짜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상황이어서 아프고 하지만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얗게 보이는 것들. 요런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있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굉장히 치밀 유방이면 원래도 이제 하얗게 보이는 상황이어서 나쁜 게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사실은 판독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유방 초음파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유방 초음파다라고 사실 엑스레이로는 사실 미진한 백이 쬐끄만 거나 굉장히 치밀 유방이면 가려서 모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 유방 초음파가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40세 이상 50세 됐는데 한 번도 유방 초파를 해보신 적 없다고 하면 사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유방암의 호발 연령이 4, 50대입니다. 4, 50대이니까 그때 조금 주의를 해서 좀 검진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유방 초음파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있네, 이렇게 음영이 좀 낮은 것들, 이거 좀 낮게 좀 이렇게 모양도 좀 찌그러진 게 나빠 보이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까맣게 보이는 그림자 같이 보이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우리가 약간 덩어리가 의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크게 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나빠 보이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덩어리가 보인다, 초음파에서, 그럼 이제 조직 검사를 이제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진짜 뭐 나쁜 세포, 암세포인 건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조직 검사는 총조직 검사, 그래서 초음파를 보고 이렇게 이제 침을 이렇게 이제 눌려서 여기 있는 덩어리에 이제 조직을 채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채취를 하고, 이걸 이제 병리과에서 이제 해부 병리과 교수님 쪽에 보내면 이 조직을 염색하고 고정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현미경을 보고 이게 나쁜 세포다, 어떤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50도의 덩어리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찔러가지고 조직을 채취를 하는 거, 대체적으로 이제 잘 찌른지를 초음파로 보고 확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1차 병원에서는 요즘은 또 만보통 때문에 약간 또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만보통을 거의 또 조금 좀 안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근데 이제 만보통이 가장 또 쉽게 조그만 덩어리를 아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나 이제 그런 시술이 되겠고, 요거를 바늘을 좀 찔러서 병변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진공,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공을 이용해서 좀 약간 그걸 잡아 당깁니다. 흡인해서 조직을 당겨가지고 요 홈내에 들어온 조직을 칼날로 조금씩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사실은 조직 검사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조금 하면 몇 번 자르면 이 덩어리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제거를 할 수도 있는 게 만보통 조직 검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1차 병원에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유방암이 생각보다는 사실은 다른 위암, 간암, 폐암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오래 사시고 예후가 좋은 암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초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97.9%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있고 완치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국소 진행이면 이제 거기 덩어리도 좀 크고 이제 임파선으로 좀 퍼진 이제 거를 국소 진행이라 하는데, 국소 진행도 일단은 어느 정도 90.2%, 5년 뒤에 봤더니 생존 100명 중에 90명은 계속 살아있더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원격 전이, 그러니까 만약에 유방이지만 간이나 폐로 맞다, 뼈로 맞다고 얘기하는 원격 전이가 있는 유방암 사기 환자에서도 5년 뒤에 봤더니 한 40% 정도, 100명 중 40명 정도 계속 잘 살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좀 유방암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폐암은 사실은 생존 기간이 1년 남짓입니다. 항암을 정말 표적 치료제가 잘 들어서 하면 2년, 3년 정도는 가겠지만 그게 아니면 1년 정도인데, 유방암은 사기가 5년 이상도 사는 사람들이 40% 가까이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도 많고 항암제도 굉장히 잘 듣는 암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든 간에 어떤 암이든 간에 사실은 발생했었을 때 조기 진단을 해서 수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1기에서 3기는 무조건 이제 암을 다 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너무 이제 작다, 덩어리가 좀 작다,
하면 사실 유방 다 떼어낸 걸 안 해도 되겠다 하면 부분 절제술, 임파선 같은 걸 조금 떼는 그 정도만 할 거고요. 만약에 좀 더 덩어리가 크고 임파선도 조금 나빠 보이는 덩어리들이 좀 있다 하면 사실은 재발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므로 변형 근치 절제술에서 유방을 다 떼내는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방암이 이제 수술만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전후로 사실 유방암이 이제 수술은 수술대로 하지만 생각보다 수술만 해서는 굉장히 재발을 빠르시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뒤로 항암치료, 표적치료제,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 논의를 해서 권유하는 것들은 잘 소화를 해내야지 재발이 적다라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어디 도망갔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다시 또 돋아났어. 그때 또 뭘 치료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해서 끝까지 치료의 방침을 다 잘 따라서 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의 항암치료나 표적치료 가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고 따라주시기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수술 방법에 따라서 만약 이런 근치적 절제술은 방사선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내 가슴 다 없어진 거 너무 싫다 해서 이 정도면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방사선 치료는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논의를 해서 잘 따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방에서 저희 조직에서 보는 게 호르몬 양성인지 아니면 혈투 수용체 양성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양성 환자에서 호르몬 치료를 5년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드릴 거고 그 5년도 빠짐없이 완수를 해야지 추후에 나중에 재발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좀 드림으로 5년 먹다가 아이고 힘들구나 이게 뭐 여기까지 꼭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끊고 임대로 끊고 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이제 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암요법 그리고 호르몬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항암요법은 사실 수술 전후의 보조요법으로 재발 방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원격 전이가 있는 유방암 사기다 하면 거의 주 메인 치료는 항암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사실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 수술을 보조요법 5년에서 10년 했듯이 그렇기도 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 사실 호르몬 수용체 차단제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사기, 암의 유방암 치료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사실 이제 수술 전후에 이제 수술 후에 재발 방지 방사선 치료 이외에는 만약에 이제 하면 또 사기 때 증상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왜냐면 뼈에 잘 가기 때문에 뼈에 통증이 심하다 했었을 때는 방사선 치료가 좀 어느 정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방암이 진단이 되었다 하면 그 유방암이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지 아니면 혈투 수용체 양성인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음성인 탑중 음성 유방암인지도 사실 분명히 이제 좀 알고 계셔야 여러 가지 사실 유방암 환우회나 카페가 많지 않습니까? 약제는 진짜 많거든요. 유방암 정말 많습니다. 서로 약들이 선택되는 게 틀려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지 혈투수용체 양성인지 3중 음성인지에 따라서 치료제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내 유방암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투 양성이 본래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있으면 예후가 나쁩니다. 빨리 진행하는 사실은 예후를 판단할 때는 혈투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은 빨리 진행하고 빨리 나빠지는 유방암 중에서 그렇게 분류가 되었지만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얘기는 좀 틀려집니다. 혈투 수용체가 양성일 때는 이런 혈투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이 표적 치료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오래 살고 이 약의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면 괜찮게 잘 살 수 있는
4기라도 그렇게 되는데 사실 헐셉틴이 제일 처음에 한 10수년 전에 개발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요즘도 사실 이제 수술하고 그 혈투 수용체 양성이면 이제 이런 헐셉틴을 계속 1년간 만든 3주 간격으로 만든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펄제타나 캐사일라는 이제 수술 요즘에 최근에 수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4기 혈투 수용제 유방암 환자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는 혈투 수용체 표적 치료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적 치료에 힘들지 않고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혈투 수용체 양성이면 또 조금 치료가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양성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전통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차단을 하는 호르몬제라고 불리는 알약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먹었지만 최근 이제 2, 3년 전부터 해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서는 여러 가지 세포 주기를 차단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를 썼더니 굉장히 효과가 항암 치료만큼 더 이상 더 좋더라라고 나와서 임레스나 벌제니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뼈에도 많이 가 있고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하더라도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3중 음성 유방암은 아직까지도 그런 표적 치료제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체가 다 음성이기 때문에 그 수용체를 어떻게 표적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사실 약제를 개발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가장 조금 치료가 좀 어렵고 예후가 지금으로서는 나쁜 어떤 그 분류에 속하는 건데 고전적인 항암학요법만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사실은 여러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폐암이나 뭐 요로암, 방광암 이제 이런 데서 주로 좀 많이 이제 사실은 효과가 좋아가지고 면역항암제 이렇게 하면 최근에 한 1년 전에 생로병사에서도 면역항암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나와서 폐암이었는데 잘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잘 생활을 한다고 막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건 생로병사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유방암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워낙 약들도 많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이제 보전적인 항암제랑 병용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아브락산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효과가 좋더라라고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PDL1 발현 양성 그러니까 유방 조직에 떼가지고 우리가 PDL1이란 이 단백질이 발현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현이 양성인 어떤 이제 좀 진행성, 초기나 뭐 그렇게 거는 진행성 아니 전이되어 있는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확실히 항암 치료보다 병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미국 FDA 승인 받았고 저희들 쪽에서도 사실 보험은 안 되지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요건은 언제든 항암을 이미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아서 전이성 유방암으로 첫 치료 때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첫 치료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걸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유방암은 뭐 약제도 약제지만 전이되었을 때는 사실은 약제를 몇 번 해서 뭐 완치를 사실은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조기 진단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암도 똑같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진짜 중요하다. 자가검진 꼭 하시라. 그리고 사실은 40세부터는 계속 그 유방 촬영술을 하시고 자가검진하고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방 촬영술에서 안 나타나는 1, 2년 간격의 임상진찰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 이제 의사 선생님 보고 이제 진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그 진단하는 확률이 좀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 위험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에스트로겐 노출이 긴 사람들, 그러니까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사람들, 생리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간 임신을 해서 에스트로겐 노출이 좀 없어지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계속 출산을 안 했던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 요인은 좀 높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0, 50대 가장 요즘 한국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미국은 점점 나이가 들면 7, 80대로 올라갈수록 점점 유방암 확률이 높아지지만 저희들 아시아 쪽에서 40, 50대가 가장 피크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만상부가 30세. 근데 이거는 요즘 거의 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좀 늦게 출산한 것도 별로 그리고 모유수유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별로고 왜냐면 에스트로겐이 먼저 생리가 빨리 타지 않습니까? 그 모유수유 안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에 유방암 병력이 있으면 당연히 위험자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리고 주위에 젊은데 친척이나 형제 자매 중에 유방암이 빨리 진단을 30, 40대에 했다 하면 본인도 좀 자각을 하시고 열심히 사실은 좀 그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폐경하고 대체호르몬 요법을 많이 한 게 사실은 다른 암종의 위험률이 많이 높인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을 임의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 우주를 많이 하는 사람, 육류 동물성질 많이 먹는 거는 다른 암과도 다 연관해서 다 위험 인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전체적으로 예방이 꼭 유방암의 예방 수칙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암의 예방 수칙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평생 동안 살찌지 않고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사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이게 최근에 이게 건강식품도 굉장히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더니 요즘은 크릴 오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크릴 오일 먹어도 되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한 가지 음식 좋다고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드시는 거는 별로 금물이다. 건강 있는 식품도 너무 여러 개를 계속 많이 드시는 건 별로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겠고 맵기, 두부, 생선, 콩 제품이나 달걀, 살코기 단백질 섭취를 하면 좋겠고 지방을 좀 동물성 지방을 좀 적게 드시는 건 확실히 좋다. 그리고 작고 신선한 야채, 자취과일을 매일 먹는 게 좋겠고 콩 제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겠고 운동도 어느 정도 사실은 유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암의 또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근데 이제 말로만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한다고 이게 안 받아지는 건 사실 아닌데 그렇지만 이런 화낼 일도 이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또 저도 사실 이제 사기 환자 좀 많이 진행된 암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치료하면서도 많은 불안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환자분한테 열심히 지금 치료하고 있으니 너무 지금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 갖고 하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오히려 다른 잡생각 없이 조금 다른 데 몰두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좀 찾아서 취미생활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도 풀면서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